언어청각학부 한혜지입니다. 교수님들 이렇게 목소리로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들 이렇게 제 목소리로만 만나게 되니까 무척 아쉬운데요. 네, 오늘 짧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하나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온 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어, 지금 솔직히 데이터 컬렉션을 해서 하고 있고, 네, 분석이 거의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데, 요 부분을 사실상 제가 한 6월쯤에, 네, 이렇게 예정돼 있어서 그때 발표를 할까 했는데,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 전에 올 봄에 출간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아마 들어보시면 제가 예전에 SSK 그 연구단에서 발표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거기다가 조금 잘 안 됐었어요,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SSK 연구단에서 여러 교수님들한테 배운 리그레션 모델을 조금 적용을 시켰고 그 결과 네, 저널 퍼블리케이션이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목은요. Use of Personal Listening Device and Knowledge, Attitude for Greater Hearing Conservation in College Students 라는 걸로 우리 대학생들 그 이어폰 그리고 휴대용 음향기기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지식이나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또 히어링 컨저베이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1009명을 리스폰던스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제가 아마 설명을 이제 뒤에서 조금 천천히 드릴 텐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요 퍼블리케이션을 위해서 조금 애썼던 부분은 저희 분야에서는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관계성, 뭐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될까라고 해서 되게 트러블을 많이 가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제가 늘 하던 것에서 네, 실험하고 이것에서 조금 더 모델을 적용시키는 것이 되게 잘 들어맞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또 논문이기도 합니다. 노란색 글씨를 따라오시면 It also explained their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of the hearing loss attitude related to hearing conservation as a questionnaire response using a regression model 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PLD, 그러니까 Personal Listening Device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거나 혹은 설문을 했던 논문들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은 유니크하게 붙였던 것이 과연 히어링 로스에 대한 지식이랑 그 다음에 히어링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청력 보호를 위한 그들의 애티튜드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왜 이 연구를 했냐라는 것에서 본다면 당연히 개인 음향기기가 히어링 데미지를 일으킨다는 이런 관계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심각하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PLD Personal Listening Device 같은 경우에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작고 더 하이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배터리도 long lasting,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까지 추가가 돼서 개인적으로 어떤 돈을 내지 않고도 누구나 어떤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내 휴대폰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내재된 고객이라는 것들을 또한 빠른 기술과 더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그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WHO의 사무총장님도 말도 많고 했는데 여기 WHO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분명히 있기는 해요. Personal Listening Device 사용이 좀 과하다. 특히 대학생들 혹은 젊은 10대들. 그래서 시간 줄여라. 그 다음에 볼륨 줄여라 라고 하는 어떤 restriction, 제한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recreational noise exposure,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해서 내가 유흥을 위해서 노출되는 것에 있어서 되게 강요하고 제한만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말을 잘 들을
그런 사용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상자들이요. 10대나 혹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과연 WHO의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인가라는 부분에서 또 조사를 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무시를 하고요. 또한 poor listening behavior를 유지하고 있다. 난 뭐 너는 너대로 가이드라인 만들어라. 나는 나대로 갈게. 라고 해서 not modify their potentially harmful behavior. 잠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들도 뭐 수정할 생각이 없다. 근데 히어링 로스 발생되는 거 알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정말 약간 뜨악할 정도의 어떤 이런 연구 결과 조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휴대용 음악기기를 사용을 자주 하면 난청 발생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제한되는 것만 강조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지키지 않는 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따라서 좀 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 가이드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사용자들의 실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분석을 하고 그간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을 다시 말하면 어떤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가장 큰 문제 제기입니다. 따라서 퀘스천 하나 두 개 정도 됐는데요. 이 휴대용 음악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행동 특히 뭐 볼륨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자주 사용한다든지 사용한 시간이 길다든지 이런 것들이 히어링 로스를 만드는 히어링 문제를 만드는데 좀 연관이 있을까? 특히 어떤 행동이 관련이 있을까? 라는 것이 리서치 퀘스천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히어링 로스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잘 알고 있다면 애티튜드를 조금은 파지티브 우리가 원하는 연구자로서 원하는 것은 히어링 컨저베이션 청력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인 어떤 애티튜드를 갖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분석이 된다면 적절한 진짜 청력 보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조금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 같고 또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잘 에듀케이션 하는데 모티베이션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냥 순수하게 퀘스처니어를 기존에 있던 것을 번역을 했고요. 83개의 아이템이었었어요. 그 중에서 뭐 10년 전에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5개 정도 제외하고 78개를 조금 재각색했고요. 이거를 코리안 버전 오브 더 PLDHQ라고 해서 요금 약간 디벨롭해서 뭐 역번역, 오번역 뭐 이런 것들을 순번역, 역번역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PLDHQK는요 9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보시면 히어링 로스나 히어링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지금 청력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평가해봐라. 그리고 소음 노출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PLD 선호법,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사용하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왜 사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히어링 이펙트, 뭐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그다음에 PLD 사용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그리고 현재의 그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알고 있는지,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태도, 또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좀 프리퍼런스 하는지 이런 것들로 기존에 잘 꾸며져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문으로 번역을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설문을 했던 것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광고성으로 팝업을 하게 했고요. 지역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에서 각각 지역별로 대표할 수 있는 대학생 수의 약 7에서 10% 정도가 해당되는 인원들을 추출을 해서 그분들한테 노출이 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506명의 남성과 503명의 여성으로 총 1900으로 리스폰던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은 이제 되고요.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학생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거는 솔직히 한 4학년들이 제일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솔직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은 이 결과를 가지고 내러티브하게 조금은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하게도 분석을 했지만 인퍼런셜 스태티스틱하게 특히 리그레션 모델로 가지고 두 가지의 하이퍼시스를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두 개의 만성적인 팩터인 볼륨을 증가시키는다든지 혹은 사용하는 어떤 빈도수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진짜 좀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는지 그 사용자의 히어링 로스나 히어링 프로블럼에 있어서 둘 중에 무엇이 더 문제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또한 두 번째 하이퍼시스는 히어링 로스라는 것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 혹은 지식에 아는 그 정도라는 것은 히어링 컨저베이션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또 너무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두 가지의 이제 가설로 리그레션 모델을 접근했습니다. 78개의 아이템을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시스를 베리매스 로테이션을 돌려서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13개의 아이템들이 3개의 팩터로 묶여졌습니다. 타임, 프리퀀시, 그러니까 PL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어떤 빈도수, 그 다음 PLD의 볼륨, 그 다음에 현재의 히어링 프로블럼의 어떤 문제, 상태 이런 것들을 해서 첫 번째 하이퍼시스를 위해서 추출을 했고요. 또 다른 13개는요. 4개의 팩터로도 묶여서요. 히어링 로스에 대해서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어떤 태도, 이제 3개의 타입의 태도로 또 카테고리를 나눠줄 수 있었고 그 카테고리가 어떻게 서포트 하는지에 하이퍼시스 2로 이렇게 13개 아이템으로 리그레션을 돌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문 결과는 한 76.1% 정도가 스스로 청력에 대해서 잘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 정도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해요. 나 지금 청력에 문제 없어. 물론 아직 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약간의 걱정도 드는데 뭐 스스로 보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내가 문제가 없음을 이제 약간 확신하는 그런 이제 분석으로 되었고요. 또한 이거와 달리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77.2% 다시 말하면 한 77% 정도가 소음 있는 곳에서 항상 또는 자주 종종 이렇게 노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청력의 문제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앞으로의 히어링 로스는 솔직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이즈 세팅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라는 문제성은 솔직히 그냥 제가 이쪽 분야를 알다 보니까 스스로 들었던 약간 위기감 같은 거였고요. 좀 히어링 로스를 트리거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이 알고 있었어요. 72% 정도가 회로 소음은 히어링 로스, 이미 히어링 로스를 가지고 있어도 또 에디셔널하게 히어링 로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66.2%는 히어링 로스라는 것은 그렇지만 예방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뭐 전문 지식까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꽤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소음이 특히 과도한 소음에 노출이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텀들, 증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소음에 노출이 과도하게 됐을 때는 TV 볼륨을 좀 크게 키운다든지 혹은 이명 같은 것들을 경험한다든지 반복적으로 좀 묻는다든지 말소리가 조금 웅얼웅얼 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또한 어떤 것들을 선호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자기 휴대폰에 있는 음향기기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사용을 했고 대부분을 사용한다. 97.6% 그리고 내 친구들도 대부분 사용한다. 라는 것들을 표현을 했고요. 이어폰이나 이어버드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지식적으로 조금 덧붙인다면 이 이어버드라는 거, 다시 말해 가장 작은 귀에 쏙 들어가는 이어버드 타입은요. 사실상 백그라운드 소음에서 이 주변 소음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기능이 그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변에 백그라운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상업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고가예요. 그죠? 2, 30만 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휴대용 음향기기 살 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난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커요. 왜냐하면 주변 소음을 어떤 캔슬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음 환경 속에서 음악을 듣는다라고 할 땐 당연히 볼륨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나중에 좀 약간 에듀케이션적으로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느 정도 패턴이냐라고 했을 때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고 또 그 리스판데스의 반 정도는 뭐 주중에 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사용할 때 근데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뭐 30분에서 1시간 혹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대다수였고요. 또 눈에 띄게 뭐 4시간 이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면 왜 사용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 이거를 통해서 음악 듣는 거 이게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좀 지루함도 없앨 수 있고 릴렉스 할 수도 있고 또한 공부할 때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굉장히 좀 외롭다 고립됐다 라는 것에서부터 좀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빠져대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스스로를 하고 싶을 때, 왜 우리 귀에 이어폰 꽂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 덜 걸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LD 사용해서 히어링 이펙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티나이터스를 경험하지는 좀 않았다라고 하고 또 다른 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반된 그러니까 이 내용만을 절실하게 믿기에는 조금 상반된 결과들이 어떤 그 퀘스천에어에서 나왔는데요. 그거는 뭐라고? 약간 이런 어떤 되짚는 이런 반응들은 사실상 자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또한 PLD 때문은 다시 말하면 휴대용 음향기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인과관계를 휴대용 음향기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에서는 알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또 들었고요. PLD 사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견해는 몇 살 정도에서 이런 휴대용 음향기 사용하는 게 적합할까요? 라고 했을 때 와, 이건 조금 놀라웠어요. 5세에서 10세 혹은 11에서 13세 꽤 그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 중에서도 굉장히 어린 축이에요. 굉장히 미성년자 이런 친구에서도 허용 가능하다라는 게 62%, 63%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세대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부모가 된다면 또다시 굉장히 어린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보여주고 노출되는 거, 그리고 과도한 소리에 노출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현재의 어떤 그런 법적인 혹은 어떤 이런 어떤 제재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많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볼륨 리미테이션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한 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단언을 하고 있지만 또 사실상 익숙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반 이상에서도 대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용을 해본 사람은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것에 있어서 만약에 매니팩처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판매하는 곳에서 좀 잘 알려준다면 또 파지티브하게 또 받아들일 의향도 있음이 이런 퀘스천에어에서 약간 코스 이펙트처럼 드러났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PLDH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실시했던 PLDHQ랑 우리나라에서 물론 10년 후지만 PLDHQ를 비교를 했을 때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좀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 PLDHQK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히어링 로스가 난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휴대음악이 사용한 것이 하나의 이유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yes라고도 많이 대답을 했어요. 또 리스폰스 레이트에서도 볼륨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한 것에 비하면 미국에 있는 그 젊은 대학생들은 나는 볼륨을 키우는 것보다도 내가 히어링 로스가 있다라는 사인으로는 티나이터스를 많이 경험한다라고 했어요. 사실상 어쩌면 미국의 친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좀 감히 섣부른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에듀케이션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만약에 이 히어링 로스에 대해서 잠재적인 히어링 로스가 이 휴대용 음악의 사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에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yes라는 것을 75% 정도가 그러니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꽤 알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돌려보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PLDHQ의 그 분석들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퀘스천이에요. 42번과 48번에서 볼륨 때문에 히어링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좀 높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용 시간이라든지 사용 빈도보다는 사용자의 볼륨이 굉장히 꽤 히어링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보여준 게 1,009명의 리스폰던스를 분석한 결과였고요. 두 번째 하이퍼세시스 보시면 히어링 로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면 히어링 로스에서 그러니까 난청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좀 더 인포메이션한 혹은 테크니컬한 그런 제안, 좀 정보를 주는 제안, 좀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너 이렇게 되면은 안 돼! 라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적으로 테크니컬한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더 파지티브한, 더 잘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에디튜드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서 난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지식이 인과적으로 인포메이션하고 테크니컬한 리스트릭션에 굉장히 파지티브한 애티튜드를 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히어링 컨저베이션을 잘 하지 않을까라는 유추까지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사를 달았고요. 네, 이거는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센터장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는지 스크롤이 다운이 잘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어펜딕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률도 다 이렇게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리그레이션 모델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가설세고 이런 걸 좀 잘 못했어요. 혹여나 제가 이런 그래도 조금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조금 더 이거를 잘 분석을 해서 더 재미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보고 싶으신 교수님이나 연구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로우 데이터는 같이 쉐어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또 다른 페이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돼서 이렇게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회의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이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